안녕하세요. 마건을입니다. 이게 에 박람회라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엔트러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엔트러스트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엔트러스트 회사는 사실 출발은 카드 발급 회사였습니다. 지금 아마 사용하고 계신 대부분의 신용카드, 여러 가지 신분증 카드들이 사실은 저희 엔트러스트에서 생성 제작되는 발급기를 통해서 아마 거의 발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대형 발급기는 저희 엔트러스트 회사가 그 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발급 회사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데이터 카드라는 회사였는데 엔트러스트라는 미국의 주요 메이저 PKI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전자인증이나 정보인증 메이저 PKI 회사를 인수를 하고, 또 최근에는 그 HSM 제조사인 엔사이퍼 시큐리티를 인수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인수를 하는데 또 한 달 전쯤에 또 하이트러스트라는 클라우드 인크립션 솔루션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자체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생성하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게 좀 사장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자금을 바탕으로 디지털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은 이제 DPS라고 해서 디지털 프로텍션 솔루션 디비전인데 HSM 벤더입니다. 네, 전신은 엔사이퍼 시큐리티였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증 분야냐 아니면은 어떤 암호화 솔루션을 다루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HSM 한 20년 이상 제조를 해왔고, HSM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증들, 핍스 140-2나 CCEL 플러스 레벨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고, 기술 파트너, 저희랑 연동되어 있는 글로벌한 기술 파트너도 100여 개 곳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HSM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저희 회사 아니면 저희 경쟁사 또 있거든요. 한 곳.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풍부한 레퍼런스를 글로벌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HSM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HSM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솔루션을 어, 개발해드리기도 하고 교육을 진행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PKI 컨설팅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연 주제인 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자리에 인증 관련된 전문가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계시다면 이번 시간은 그냥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하니까 좀 공감해 주시면서 들으면 참 좋겠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교양처럼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면 사용자 인증이 뭘까요? 사용자 인증은 바로 아이덴티티, 신원을 증명하는 일이죠. 신원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같은 특정 환경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행위를 이제 사용자 인증 혹은 본인 인증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기술, 그런 이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자 인증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용자 인증 기술 자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 받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보안 분야에서도 뭐 요 사용자 인증 관련된 분들만 좀 여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사실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분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공인증서 저희가 돈 받고 팔지 않잖아요. 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지. 그래서 돈이 되는 분야도 아니고 관심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많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과는 별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우리 예전부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밀접하게 있었던 기술입니다. 인증. 그래서 99년도였죠.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이제 MPKI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대중적으로 이제 온라인 뱅킹 때문에 많이
대중화됐죠, 공인인증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를 그냥 뭐 특별한 인증 수단이라고 보다는 그냥 2차 패스워드, 좀 약간 번거로운 뱅킹을 하기 위해서나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존재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해왔는데, 그래서 인증에 대한 별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온라인상에서의.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증 기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조금만 불편해도 안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안전하지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다른 기술로 옮겨가거나, 인증 기술 어떻게 보면 현재 솔루션의 어떤 특정 서비스의 핵심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에는 사실 몇 가지 그동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손송이 코트 사건.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사실 공인인증서는 죄가 없어요. 예. 그 공인인증서 자체는 정말 검증되고 안전한 기술입니다. 다만 그걸 구현하는 기술 측면에서, 구현 기술 측면에서 시장에서 액티브엑스라는 선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액티브엑스라는 것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약간의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공인인증서 자체는 별로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증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제약 사항들을 해소가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기술 발달에 사실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워준 게 사실 스마트폰이죠. 또 하나는 인터넷 은행.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새로 대두가 되고, 이 인터넷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인증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뭔가 새로운 신선함을 가져다 준 거죠. 자신을 인증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사용자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편한 인증 방식이었고, 이는 또 여러 다른 은행들의 또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다른 은행들도 열심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뭐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때문에 인증은 매우 중요해졌죠. 원래 중요했는데 더 이제 중요해진 걸 더 사람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 되었어요. 네, 아이고, 잠시만요. 그럼 이제 이 인증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본론에 앞서서 가장 원초적인 인증 기술은 뭘까요? 가장 원초적인 인증 기술. 바로 대면 인증이에요, 사실은. 얼굴 보고,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고 인증하는 거. 사실 조금 이런 뭐 대면 인증을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아웃밴드 채널 인증이라고 해서 OOB 인증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오늘 아침에 아웃밴드 채널 인증을 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여기 정문의 킨텍스에 들어오실 때 전화하시고 전화 내역을 보여주셨잖아요. 수행원들한테. 그분들이 다 체킹을 한 게 다 전화를 했다는 흔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증을 수행한 다음에 검증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특정한 뭐 네트워크 채널이나 이런 무선 채널이 아니고 이게 권역 밖의 채널, 이제 뭐 사람이 시야 이런 채널은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아웃오밴드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아웃밴드 채널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런 아웃오밴드 채널 인증이 가장 원초적인 인증 기술이죠. 사실 이제 이런 금융 거래나 아니면은 민원 서비스 같이 보안에 매우 민감한 행위들을 할 때는 사실 대면 인증을 다 기반으로 합니다. 최초의 대면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뭐 핸드폰 인증 같은 거는 예로 들으실 수 있는데, 핸드폰 인증도 사실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가입자 정보는 맨 처음에 핸드폰 개통하실 때 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출하시고 인증 받으시죠. 일단 그 대면 인증 기반이 된 공인인증서, 당연히 계좌 개설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발급하실 때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분증 제출하고 인증 받으십니다. 대면 인증으로. 그 신분증상의 사진과 내 지문과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그 아래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몇 번 이제 이 비대면 인증 관련해서 뚫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기술 자체가 뚫린 건 아니고 이 비대면 인증
요 어쩔 수 없는 부분, 현재 기술로서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이 뚫린 거예요.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그냥 넘어간 그런 부분 때문에 뚫린 거죠. 기술 자체가 뚫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 기술은 이제 인증을 시도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실 변화했습니다. 인증을 시도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런 그래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패스워드 인증이나 인증서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인증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인증들이 있죠. 사용자 인증 기술 이런 인증 기술 개발의 모티브는 사실 이런 사용자 환경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사용자 경험입니다. 일단 쓰기 편해야 돼요. 쓰기 어려우면 사용자들이 쓰질 않아요. 사실 패스워드 기술 자체만 보면 상당히 안전한 기술입니다. 패스워드는. 물론 쓰기 어렵게 여러 가지 특수 문자,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켰을 경우에, 하지만 여기 런리피테이션은 약간 너네로 하고요. 아무튼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사용자 패스워드도 상당히 안전한 기술이지만 너무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또 요 사용자 UX 부분을 다루는 학문도 따로 있어요. 인증 기술 부분에서 HCI라고 해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자와 컴퓨터라고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사실 다루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시간이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이제 부분은 또 하나 부분은 이제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는데, 프라이버시 부분이 인증이랑 무슨 상관이냐겠지만 사실 프라이버시 부분 요새 DID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신원 증명이라고 하나요? SSI, 자기 주권 신원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성인 인증을 받고 싶은데 굳이 내가 19세 이상이란 것만 증명하면 되지 꼭 내 이름이 내 존재 자체를 밝혀야 되느냐, 온라인상에.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한 게 이제 SSL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제 유프로브 기술이 맨 처음에 여기서 나왔었고, 사실 여기는 이 SSI라고 불리기 이전에 트레이서빌리티나 링커빌리티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프로브 때만 해도 블라인드 시그니처나 블라인드 이슈어스 같은 기능으로 이제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금 갑자기 블록체인이라는 게 등장해서 이 갑자기 프라이버시라는 것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술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 패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핀으로 가고, 소유 기반 인증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유 기반 인증을 크게 세 가지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패스워드 지식 기반 인증, 하나는 소유 기반 인증, 하나는 생체 기반 인증인데, 이 각각의 인증 기반이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발달해 왔습니다. 패스워드는 사실 요새는 핀으로 많이 쓰고 있고, 소유 기반 인증은 사실 옛날에는 데스크탑 환경에 안전하지 않게 파일 형태로 사용자 프라이빗 키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게 생기면서 디바이스 안에 시큐어 엘리먼트 같은 안전한 환경에 보관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체 인증 정보도 사실은 생체 인증 정보가 제일 불안한 점이 뭐죠? 다시 이건 내 고유한 정보라서 바뀔 수가 없다는 정보죠. 하지만 이 생체 인증 정보도 이제 계속해서 비가역적 변환 함수를 사용해서 등록할 때마다 생체 정보를 바꿔주는 펑션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가능한 바이오인식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증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사실 이게 하나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이라는 다중 요소 인증으로 보통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패스워드 방식이 두 가지 결합되고 있다고 해서 MFA는 아니고요. 패스워드 방식이나 아니면 소유 기반 인증이나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이 결합될 때만 다중 요소 기반 인증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문 인증도 하고 패스워드도 넣고 패턴 인증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증을 등록을 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중 요소 인증이 사실 적용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DID 얘기를 잠깐 할 건데, DID 얘기는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갈게요. 네. 아이고. 네.
DID는 분산 ID라고 보시면 돼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ID라고 해서 기존의 중앙에서 관리했던 신원 증명을 분산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정보를 다 줬어야 됐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회원가입할 때 나는 회원가입만 하고 싶은데 내 전화번호도 주고 민증번호도 주고 다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기관의 모든 정보가 내 정보를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내 정보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인증시키지 말고 내 정보는 내 개인 정보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나를 인증하겠다라는 게 사실 DID고 그런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보장하냐?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인테그레이션을 보장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고 사실 이렇게 그대로 쓰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증명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도 DID가 지금 보급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DID 할 때 반드시 제3의 본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서명 인증. 그 말은 DID에 약간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인증하는 건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가 여러 가지 논의점이 있고 결국은 아직도 DID는 제3자의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아직은 인정을 먼저 받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DID 할 때는 사실 암호화 기능 여러 가지 인증 기술은 여러 가지 암호화가 사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고요. 이런 모든 암호화 같은 기술은 사실 맨 밑에 보시면 보안기술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암호화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인증 기술도 계속 발달하지만 그 기반은 크립토그래픽 프리미티브스라고 수학, 암호학의 기반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크립토는 발달을 안 하냐? 이 크립토도 발달은 해요. 지금 현재 RSA나 대칭키 알고리즘만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동용 암호화도 할 거고 퀀텀, 양자 암호화도 적용될 거고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런 크립토를 바탕으로 그 위에 응용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증 기술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맨 밑에 가장 느린 크립토는 한자 영원 불변한 가치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밑에서 깨지면 위에는 아무리 잘 쌓아봤자 위에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밑부분은 보통 신원 신뢰 기반이라고 부르고 이 신뢰 기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립토 바로 위에 있는 키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키 관리가 되지 않는 암호화나 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코딩에 불과하고 아무런 암호학적 이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키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HSM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키를 관리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려할 부분들이 많고 HSM이 뭐냐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HSM은 사용자의 모든 암호화 요청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용자의 모든 암호화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 대신에 암호화를 다 처리해주고 다시 사용자한테 암호화된 결과값만 넘겨줍니다. 따라서 HSM 모든 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키 관리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HSM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 관리에 대한 감사 요건을 빠르고 간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HSM은 옛날부터 많이 사용돼 왔죠. SSL이나 DB 암호화 보안부터 많이 사용이 돼 왔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아까 말씀 DID 쪽에 많은 사용 사례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HSM은 암호화 모듈이기 때문에 그 인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HSM도 거기에 맞춰서 유즈케이스가 생겨납니다. 옛날에 SSL에 대한 유즈케이스나 일반적인 파일 암호화에 대한 유즈케이스만 있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이나 DID나 아니면은 IoT나 코드 설명 같은 그런 유즈케이스로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없던 그 요구사항이 생기는데 바로 키가 너무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키가. 옛날에는 뭐 몇십 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몇만 개 수준, 몇천만 개 수준, 클라우드 심지어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천만 개 내지 8천만 개의 키를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걸 HSM으로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HSM에 저장 용량도 있어요. 일반적인 HSM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저희 이제 엔터스타의 엔실드 HSM은 이런 키를 사용자 HSM 내부에 저장하지 않고 HSM 내부에서 키 토큰으로 바꿔요. HSM 내부에서만 내부에서만 키로 복호화될 수 있는 키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이 키 토큰을 사용자 디렉토리, 사용자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때문에 사용자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HSM 내부의 저장 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죠. 아무리 많은 키도 HSM 몇 대만 있으면 다 사용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상 이점들이 있고요. 사용자 키를 토큰화시켜서 사용자 디렉토리에 보관함으로써.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사용자 디렉토리 하나의 디렉토리에 너무 많은 사용자 키가 있으면 파일 I/O 부분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토큰은 사용자 특정 디렉토리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면 아무리 사용자 키의 토큰이 많아도 성능 부하 없이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실제 레퍼런스를 살펴보시면 이런 이제 대량의 키 관리에 있어서 여기 EGISec이니까요. 행안부 케이스를 잠깐 가져왔어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지갑 서비스 했죠. 민원 24 때 전자지갑 서비스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사용자 인증 키들을 모두 엔실드 HSM의 사용자 키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